후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학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칭 가가호호 공명선거라 민경욱 창당위원장께서 오셔서 대구시당 위원장 창당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대구시당 창당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장병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착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경욱 창당 준비위원장께서 창당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가가호호당 일단 개회선을 하는 거죠. 대구당 대구시당 창당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 순서입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가가호 공명선거당은 대구시당 창당의 현가보고는 2024년도 10월 15일 날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효목 539번지 원조 추구탕 2층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장에 최영호 씨를 선출하였습니다. 10월 18일 창당 발기인 법정인은 100인이 달성됨으로써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오늘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효목동 518-1 IMA2G 커피숍에서 개최하기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10월 21일 오후 2시 가칭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당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1일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최영호. 박수. 다음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경욱 창당준비위원장님께서 박수로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오후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제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구같이 이렇게 열렬한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같이 창당을 해 주시는 곳 손꼽을 정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대구에는 보배가 많습니다. 이 찐 우파 진정한 애국지사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배도 구준이 성활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근데 그걸 잘 꿰어내시는 우리 최영호 위원장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항상 이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믿고 따르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있었어요. 예. 오늘 뭐 이 자리에는 저기 포항에서 우리 박석순 우리 대표님도 오셨고 경기도당 위원장인 우리 젊은 청년 나재세 위원장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잘 이 각 기구들이 있는 그대로의 역할을 잘 해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모하는데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파 진정한 우파의 세력으로서 우파 사람들을 담아낼 그런 그릇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우파 좌파의 대통령,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힘드셨죠. 저는 뭐 가까운데 인천에 살지만 서울에서 4년간 갖은 그 숙모를 무릅쓰고 그 고통 속에서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맑으나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고 부정선거가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최용호 대표님의 정말 지도 아래 거기 서울 중심지까지 그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오셔서 가장 큰 그 애를 써주시고 활약을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정선거 세력 척결, 부정선거 진상규명, 또 제도 개선이라는 우리가 모였던 이유에 대한 그 응답이 우리들 생각만큼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만큼 없는 게 아니고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사전투표를
행렬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역적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투표 행태 때문에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 때문에 지금 선거를 놓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선거가 5군데였나요? 5군데에서 있었는데 지금 2대2 뭐 해서 뭐 팽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 군데 서울시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좌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죽일 놈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나쁜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이 실정법을 어겨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얼마나 천금 같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있었던 나머지 곳에 있는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초기에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무슨 법칙 그러면 수학 법칙이라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집단이 있을 때 거기에 충분한 크기의 표본 집단을 뽑으면은 그 성격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서울 전체에서 있었던 선거의 결과는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뭐 기타 투표나 전체 투표나 이게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 선거에서만 항상 10% 이상의 차이로 좌파만 유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뭐 대수의 법칙, 수학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일 선거에서 이만큼 이기면 사전 선거에서 그만큼 이기고 전체 투표에서도 그만큼 이기는 것이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가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10만 표를 이겼어요. 이번에 조전혁 후보가 10만 표를 이겼습니다. 전체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근데 사전 투표는 요만큼 있어요. 사전 투표 요만큼 있는 거에서 18만 표를 줬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같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전 투표에서 얻는 것처럼 인기가 없는 뭐 한 30%, 35% 정도의 조전혁 후보요. 사전 투표에서 그렇게 얻었다면 당일 투표에서도 그렇게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들이 얘기하듯이 사전 투표에는 빨갱이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우리 어르신들도 나가서 다 누가 더 젊은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누가 더 투표를 많이 했느냐 사전 투표.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셔요. 어르신들은 우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파에 표를 던져주시는 우파의 표밭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나가질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파다 좌파다 그러면은 우파의 다른 후보, 좌파의 다른 후보는 어떻게 찍었나 또 보면 됩니다만 이번에 보면 중도 우파라고 하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또 나왔죠. 나온 사람은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전체 투표가 똑같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결론은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어서 사전 투표에서 우파에게 조전혁 후보에게 갈 표를 이만큼을 훔쳐왔다.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모함이다. 그럼 절 잡아가세요. 절 잡아가면 돼요. 여기 같이 나 들어가겠다 그러는 그 수학자들, 뭐 과학자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내일 인천시 의회에서 개최되는 부정선거 세미나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골촌부, 장재원, 허병기, 민병우, 권오영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목숨 걸라고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이거를 아닌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선생님 말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들이 약간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은 반드시 제 말이 맞는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게 내일 될 수도 있고 가까이는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거기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1월 5일이 됐든지 10년 뒤가 됐든지 100년 뒤가 됐든지 반드시 여기 있는 민경욱, 최영호, 이동수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맞았구나. 그때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갸우뚱갸우뚱했는데 정말 맞았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싸워주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그 후손들한테 야 내가 저기 있었어. 내가 매주 서울에 가서 그 깃발 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그랬던 징치고 그랬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일이니까 며칠 뒤지요. 나흘 뒤에 미국으로 갑니다. 4년 전에 미국에 가서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취재를 했죠.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워싱턴에서 돌아가는 그 사정을 다 알죠. 다 아는데 워싱턴 특파원 때는 선거가 있어도 다른 것도 다 취재하는 와중에 요만큼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워싱턴 특파원 했을 때보다 실력이 제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예? 직접 이제 정치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제가 가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 10, 11, 12 넉 달 동안을 쫙 대선거 관련된 전국을 바라봤습니다. 100% 부정선거예요. 제가 그 선거가 있기 전에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국제사회여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미국 너희들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번 당신네들이 희생자가 된다. 이렇게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경고를 그냥 했느냐? 그냥 한 게 아니고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NSC라는 국가안보회의 그 안보보좌관실의 요원들한테 제가 그걸 브리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규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민경욱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을 거기 있으면서 그 부정선거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혹은 아프리카의 몇 국가, 중동, 남미에 있는 몇 국가,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몇 국가에서 벌어지는 그게 아니구나.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현장에서 관찰하면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부정선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리한테 뭐 13조 원을 내라고 그런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한미국 그러니까 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은 두 나라의 이익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익이 같이 용납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아니면 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다.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가야죠.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도 여기에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없으면 돼요. 안 오면 돼요. 근데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양국의 이익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만약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혹은 괌을 향해 핵폭탄이 아니어도 돼요.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요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알 수 있고 다음에 뭐 저쪽 알라스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요. 한 10분쯤 여기서 핵폭탄을 쐈다고 우리는 한 쏜지 1분쯤 있다가 알 수 있는데 거기는 한 13분쯤 있다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 11분이라는 엄청난 골든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 장비를 펼쳐놓고 그걸 감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국도 감시하고 북한도 감시하고.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대한민국이 없으면 아시아 전체가 빨갛게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군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줬고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근데 그게 필요 없어졌어? 그럼 가시면 되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나 가면 우리는 어떠냐? 지금 북한에 있는 핵이라든가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거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그리고 혈맹이기 때문에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줬는데 그걸 갖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협상. 우리한테 유리하면 있으라 그러고 불리하면 가라 그래요. 가.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거고, 아 우리 갈래 그러면 있어 달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거예요. 돈을 지금 13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 없으면 가라 그러면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있으라 그러는데 13조가 너무 많으면 아유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협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없는 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질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민주 질서가 있어요. 민주 질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 뭐 대한민국, 미국, 남미, 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전부 다 펼쳐지고 있거든요. 부정선거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없애야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그걸 없애야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희도 말이야 민경욱하고 연락해가지고 부정선거 없애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나 없었나 아리까리하고 뭐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진짜로 있었네. 이걸 알게 되죠. 예?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하게 되고요. 제도 개선이 있게 되면은 아니 우리 민경욱이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부정선거의 세태보다 훨씬 더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저기 난리를 치는데 야 우리 빨리 고쳐야지 되지 않겠어 하고 샤이 부정선거층,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주 확신해서 밖으로 나갈 정도는 안 되지만 이거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확 뛰쳐나오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11월 5일 날 가서 그 전에 가서 미국의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돼도 안 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따르지만 우리들이 응원을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좋은 결과,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우리가 싸워왔던 것에 대한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니까요. 여러분 가슴속에 희망도 품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옛날에 대한당까지 있었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은 저희들이 부정선거 척결당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받아주는 선관위에서 그건 안 된다고, 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은 없는데 안 받아준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들이 공명선거당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대한당이 묻는 거는 그때 우리가 창당을 하려고 했더니 있는 당에 합당을 해라. 그래서 쉬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초대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대한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명선거가 기억자긴 하지만 기억에 아야 어여 오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장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나 코리아당이라고 있었어요. 가나. 그래서 우리는 가가로 해야지 그보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가로 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있다가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가가호호 모든 집에서 공명선거를 우리가 추구하자. 그래서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연함자 하나 됐었죠.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당은 떼니까 좀 헐가분해요. 그 가가호호 대한당의 대한당 그분께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송사로 번지면 자기가 감옥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난 무서워서 뭐 안 되겠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고갱이들만 모여서 진짜 핵심만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뭐 외교 할 것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우리 우파의 가치를 담은 그런 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죠.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희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때 그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여쭙는 거죠. 그랬더니 50명? 좋아. 50명 모아와. 그러면 안 망하게 해줄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인이 45명만 있다면 5명이 모자라서 다 무너뜨리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45명 모아와. 이러다가 30, 20, 10명까지 갔죠. 의인 10명을 모아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못 모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이고 있습니다. 의인 몇 명이 모여서 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런 고통, 희생을 한다면 몇만 배의 그 결실이 얻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끝이 매우 창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는 길에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면들 같이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오늘 지당위원장으로 추대되시는 선출되시는 최용호 위원장님께 많은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 앞으로 100년이 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